같아요. 네네.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기존에는 저희가 발주맨 채널 있을 때 네. 유튜브 채널 있을 때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고릴라 스튜디오 만들고 나서 그냥 1년 3개월 좀 넘어 걸린 것 같아요. 1년도 훨씬 넘었죠. 1년 3개월도.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 만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 1년 넘어 만에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 스트리밍이니만큼 뭐 인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랑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이제 밝혔다시피 위믹스 관련돼서 위메이드 같이 점검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시작 지금 위메이드 관련해서 먼저 이제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네. 지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메이드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0.4%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위믹스 사태 관련해 가지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 후에는 그 바로 점한가 맞은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잖아요. 딱 이 구간이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닥사라고 하면 이거 무슨 위원회 같은 거죠. 그렇죠. 협의회 같은, 네. 협회 같은. 네. 그러니까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주요 거래소들의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소들의 협회가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주요 거래소들의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이때 점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위믹스 상패. 그리고 위믹스 상장 폐지가 날짜가 언제죠? 이제 원래는 8일 날 이렇게 8일에 하면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부터 이제 내일 거래 종료가 정확하게 시간. 네. 정확한 시간은 내일 오후 3시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일 오후 3시에 상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고한 대로라면.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에 상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은 그 원론적으로는 외국 거래소에서도 뭐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우 거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위믹스 홀더분들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네. 내일 오후 3시에 상패가 되면 오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재판부에서 가처분 인용을 하는지 여부. 네.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권고 사항이 오늘까지 결정을 내라 했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결정이 안 나면요. 내일 오후 3시에 이제 상패 되는 거고 이 가처분 관련돼서 인용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상태에서 위메이드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가처분 신청이 되더라도 일단 말 그대로 가처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장 폐지가 철회된 건 또 아니잖아요. 또 철회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닥사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이때 점화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밀린 이후에 왜 이렇게 올라왔죠? 이때는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기대감은요. 결국 가처분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즉 위믹스가 상패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변동성이 나왔던 거는 또 외국 거래소 여기에서도 상장이 되면서 이제 위믹스가 국내에서는 상패되지만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금주 들어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월, 화, 수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 감수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도 닥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하는 데까지 한 두어 차례 이상 유예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가 되었어요. 결정하는 그 시기가.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이때 뭐 상장 폐지를 하니 많이 일주일 연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에서 낙폭 과대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 상장 폐지라고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상장 폐지를 지금 딱 하루 남겨둔 상황이에요. 지금 오후 3시 3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딱 24시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장영국 대표가 계속 확신을 그 홀더들한테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네네. 여기서 잠깐만. 네. 확신을 줬다는 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입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거 언론팔이, 언론 플레이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살짝만 이렇게. 이원희님이 위믹스는 왜 상패하나 말씀하셨는데 백서에 나온 유통 물량과 실제의 유통 물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유통 물량이 다르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위메이드 상장 저희 지금 위메이드가 상장 그 주수가 몇 주죠? 3,379만 주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주가 3,379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위메이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대로 2천만 주 더 찍어가지고 파는 이런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3,379만 주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천만 주 이상이 유통이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네, 정확한 비율은 아니죠. 예,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완전 이거는 진짜 정보 큰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이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이드는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유자들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사실 다른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공시 나갈 때도 위믹스를 판 돈을 그 영업이익에 포함시켰다가 네. 그게 그 회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빠지는 이런 식의 이슈도 있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회계적인 이런 이슈에 대한 불투명성. 이게 작년 3분기, 4분기에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본업 단위 게임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위믹스 판 돈으로 흑자가 났다. 뭐 이러한 부분이 나왔었고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받으니까 이걸 빼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위믹스 판 돈 가지고 이제 4억을 올린다. 그렇죠. 그리고 뭐 조이시티나 썬데이 토즈나 뭐 이런 쪽 인수를 하면서 이제 위믹스 판 돈 가지고 이런 여타 게임사들 인수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나왔었고요. 명목상으로는 위믹스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쓴다. 네, 돈을 쓴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위메이드 사업을 위해 자유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다. 네. 그리고 이게 4억 올린다. 게임사 산다. 이런 부분이었고 우리가 위메이드에 기대했던 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P2E라고 하는 게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기존에는 우리가 P2W 그러니까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pay to 돈을 win 썼죠. 돈을 써야 되는 구조에서 이제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하나 센세이셔널한 이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네. 우리가 위메이드에 열광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렇죠. 위메이드가 작년에 약속을 한 게 올해 2022년까지 위믹스 플랫폼 안에 100개의 게임을 온보딩을 하겠다 네. 하는 부분인데 위믹스가 상장을 폐지돼버리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막 폐기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가상자산 전반 그리고 물론 FTX부터 흔들리긴 했지만 네. 가상자산 전반 그리고 게임즈 전반 게임 섹터 전반에 관한 문제. 예, P2E 관련된 네. 사업이 또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네.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게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 게임에서 포카 쳐서 고스톱 쳐서 이 딴 돈으로 이걸로 4억 올리고 다른 회사 사고 이래버리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말고 돈을 찍어내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약속을 다 어기고 했던 이런 신뢰의 문제 이 부분이 이번에 그 위믹스 상패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위메이드 관련된 이제 주가의 이런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신뢰성 문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포성투님께서 화면이 초점이 흐려진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도 흐려지시나요?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 오토포커스? 네, 오토포커스. 아, 우리가 화면 전환하면서요? 네네. 이런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아, 그래서 여기서 결론. 위메이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장영국 대표가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쳐주시죠 한번. 네. 이때요? 네. 상패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잖아요. 그 단언에 가깝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날. 네. 그러니까 이때. 네. 그 전후에 네. 네,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결정하는 거는 이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아닌 닥사였잖아요. 닥사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패 안 될 거야라는 희망사항을 계속해서 언론에 전달을 했고요. 네, 언론 플레이를 했고, 잠시만요. 네. 네. 체크 셔츠가 매지가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매지가이처럼 이제 네네. 이거 하는 건가요? 체크 셔츠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매지가이. 그쵸.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 만약에 언론 플레이는 그대로 다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투자 피해가 발생한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요. 이거 그러잖아 이거 이때라도 팔 수 있었는데 장영욱 대표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물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주연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불투명성은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수 알트코인들이 그런 상황인데 왜 위믹스만 때리느냐 형편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믹스는 좀 비단 위메이드가 게임주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파이는 뭐 NC소프트나 최근에 시총이 낮아져서 네, 시총이 낮겠지만 많이 낮아졌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P2E라는 그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외국에서는 이제 스카이 마비스 네. 그렇죠.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가 거기에서 첫 깃발을 꽂았고 글로벌하게 먹히는 게 미르포가 작년에 깃발을 확실하게 이제 공고히 하면서 작년에 엄청난 상승 랠리를 3개월 반 동안 10배 올랐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 위믹스도 가격이 그때 뭐 한 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걸로 네.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얼마죠? 1,000얼마인가요? 이제 상장 폐지까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정말 거래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네, 나올 것 같아요. 상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 위메이드 지금 매매할 것 같으세요? 뭐 아니면 돈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겁이 많아서 못 할 것 같아요. 위메이드 지금 절대 상패 없다 말한 게 크죠. 예, 그런 것들도 커요. 대국민 사기극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네, 위믹스를 판 걸 그때 네, 3, 4분기 작년 3, 4분기에 그걸 영업이익으로 포함시켰다. 영업이익으로 포함시켰죠. 빠뜨린 다시 그런 영향도 컸고요.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메이드 여튼 일단 지금 한 1.59% 빠지거든요. 근데 이때도 진짜 재미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날도 오후까지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오전까지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 오후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오후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보가 샜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날 진짜 상패가 나와버리니까 그날 진짜 상패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점하러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후 장 마감까지 한 28분 정도 남았는데 이에 따른 변동성이 일부 좀 또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0.66%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은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시려는 분들은 내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수 있다. 오늘 저녁이라도 인용이 될 수 있다. 위믹스는 계속 거래가 된다. 이러면 내일 아마 점으로 뜰 겁니다. 그렇죠. 점 3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이때 낙폭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또 점상까지는 또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워낙 또 물려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상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점으로 뜰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 이제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패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기서 점으로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딱 그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기 단타에 목숨 걸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 이정수님은 말씀드릴게요. 행님이 8월에서 전날 탈출한 한 명이라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제가 정수님이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장중에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관련되어서 이제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이런 거 싫으시면 차라리 저 같으면 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동시효과 7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마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 지금까지 위메이드 일단 저는 지금 신규로 사지도 않겠다. 네. 그리고 정 두려우시는 분들은 일부라도 좀 줄여놓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내일 점으로 갭으로 뜨던지 갭으로 빠지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또 개장 방송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또 이제 한경을 통해서도 전달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일단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솔직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드리면 제가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투자 성과가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1월달, 4월달, 올해 9월달, 10월달 급락 나왔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잘 잘했거든요. 방어하셨죠. 네. 잘 방어했거든요. 근데 11월부터 지금까지는요.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무슨 귀신이 씌인 것처럼 엇박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저희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아까 미스터블루도 점검을 해드렸잖아. 네, 미스터블루나 뭐 개별적으로 봤었던 종목들은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11월 중순부터는 지금까지 완전 종목장, 테마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투자 문법으로 접근하면은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 흑발질을 했던 게 결국 이거예요.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요. 시장의 주도 추세가 나왔을 때 네. 주도주, 그 대장주를 매매하는 주도주 추세 매매인데 지금은 일단 추세가 없고 그 테마주, 급등주, 개별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네이버 이런 친구들을 사서 시장 흐름에 맞게끔 그동안에 대응을 잘 해왔는데 네. 지금은 온갖 내용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데 오늘 한번 대응이 거래대금 어렵더라고요. 상위 종목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아 여기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있는데 네. 거래대금 상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전부 다 개별 종목이잖아요. SAM젠터, 이거는 그 신규 상장주고요. 공구우먼, 공구몬 무중테마 일전에, 네. 위메이드 앞서 말씀드렸고 다울 인베스트먼트, 매각 매각 관련, 이슈 있고. 실리콘2도 이거 무중 관련 이슈였었죠 네. 기존에. 대신정보통신은 애플페이고요. 애플페이 쪽. 네. 그러니까 제가 거래대금 상단을 많이 보는 이유는 시장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이 되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전, 하이닉스, 뭐 LG전자야 오늘 애플카 관련 이슈 때문이었고요. 네. 그리고 LG엔솔, 네이버, LG와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가 다 개별주, 네. 각계전투다. 미스터블루도 보이네요. 네. 미스터블루도 여기 있죠. 슈퍼초이님이 미스터블루 팔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좀 급등 나오면 좀 일부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기고요. 밑에서 거의 한 80%, 90% 정도 올라왔어요. 4,000원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한 8, 90% 정도 올라왔으니까 오늘같이 막 20% 정도 올라오면 좀 일부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0만 원이면 저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나 20만 원 정도 팔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지면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전략으로 가져가고요. 저라면 이렇게 이격 많이 벌어졌으면 그냥 5일선 깨지면 다 팔 것 같아요. 미스터블루도 사실은 테마가 두 개 겹친 거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리고 무증. 무증 두 개 테마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테마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한 번씩 이렇게 뭐 20% 이렇게 튀어준다. 그럼 땡큐 하면서 저라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팔고요. 나머지는 들고 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주연님이 동성화 혜택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이재모 대표님과 이 자리에서 동성화 혜택 촬영을 했고요. 예, 동성 화이트를 찍었어요. 결론적으로 탐방 갔다 와서. 말씀드리면은 가치 투자로 접근 가능하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종목이다. 네, 토요일 날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목표가랑 투자 전략 이런 것들 다 나왔죠. 목표가는 네, 15,000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번 주에 또 게임 쪽에서 위메이드 말고 크래프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크래프톤이요. 이거 네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크래프톤은 아시다는 12월 2일 날 대작 게임이 발표되는 걸 보고 사실은 달려왔던 종목이잖아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자, 여기서 게임주 투자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이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게임주는 투자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대감에 사서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전에 팔아라. 네. 그러니까 더 심플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작이 발표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사가지고요. 신작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파세요. 보통 이게 게임주 투자 정석이에요. 기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게임이 이제 초기에 발표되고 나서 주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뭐 구글 플레이 매출 뭐 1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매출 뭐 4인권 5위 안에 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대박을 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사자 하는 게 게임즈 투자 정석이에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런 거죠. 12월 2일날 발표 예정이 되어 있었죠. 12월 2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네. 이날. 그죠? 네. 12월 2일 오후 2시에 한국 시간 오후 2시에 발표가 됐으니까 사실은 12월 2일 날은 그 게임에 대한 그 어떤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는 날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한 달 전에 사서 한두 달 전에 사서 12월 2일이니까 대략 10월이나 11월 네. 사가지고 일주일 전에 팔아라. 기대감 뽑아버린 후에 출시되는 날 그날 딱 11월 말에 팔아라. 네. 그러니까 기대감에 사서 기대감이 희석이 되기 전에 팔고 한두 달 전에 사가지고 일주일 전에 팔고 그리고 결과 나오면 모멘텀 서면으로 보는 거고 12월 2일보다 더 중요했던 게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 12월 5일. 5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따른 결과 나올 건데 그 결과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죠. 네, 사실 당일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 기관 트레이더들이 출시날에는 전부 물량을 쏟아내는 거의 공시처럼 돼 있어서 모멘텀 어쩔 소멸.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말. 그리고 네. 주말 끼고. 보통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매출이 그 첫 주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건 떨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앱스토어 매출은 당일로 정산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구글 플레이 매출은 이게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합산이잖아요. 합산 매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이게 기존 5일 매출 합산이잖아요. 네. 그 평균 이런 것들 합산이다 보니까 이게 주말 사이 이 부분을 지나고 나서의 이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주말 사이 이게 반응이 중요했는데 반응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네, 크래프톤은 아시다시피 온라인 게임은 아니에요. 온라인 게임은 아니고 PC. 네, PC 콘솔용 게임인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용. 플레이스토어나 엑스박스로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PC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걸 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체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스팀 PC용으로 나온 게임은 스팀이라는 사이트에서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스팀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벨브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 플랫폼인데요. 네. 가장 많은 PC 게임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 유통하는 네. 플랫폼이라고 유통 보시면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정확히 비유가 플랫폼, 되면, 그 똑같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네. 이쪽은 이제 말 그대로 그 게임 유통하는 플랫폼 PC나 콘솔이나 이런 쪽. 배틀넷을 생각하시는 게 배틀넷.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용자 평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용자 평가. 네, 지금 잠깐만요. 네. 57%가 긍정적인데요. 네. 이 평가가 딱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별점으로 치면은 별 5개 중에 57%는 2개 반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별 2개 반 맛집이라 하면은 이걸 맛집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 안 가죠. 네. 최소한 그러면 4개 이상은 돼야죠. 스팀 네. 같은 경우에는 85%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85%다? 네. 그러면 85%가 이게 안 되는 거면 네.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게임이 재미없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이 어떤 정말 문제? 별로다. 아니거나 그렇지 않은 게임은 대작인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 또는 버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야 이런 그 복합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버그 문제나 네. 아니면 뭐 최적화 문제나 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 거다. 네. 관련돼서 이런 내용 자체도 읽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이런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샘플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아까 보시면 복합적이라고 할 때 사용자 평가 개수를 보시면은 네, 500.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14,000개? 14,904개면 충분한 샘플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빅데이터 자체가 구성이 되어서 나오는 거고 스팀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평 이렇게 해놓는 것 같은 경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이거 있겠네요. 영화 편점과 달리 스팀은 한번 구매를 해야 리뷰를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네. 산 사람들만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 게임을 구매한 사람만? 네. 아, 그러면 훨씬 더 그거 하겠네요. 그리고 사서 플레이를 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해야만? 네. 아, 버그가 많다, 최적화 문제가 있다,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평점 이런 것들인데 개인들이 플레이해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 전문가들 우리가 이제 의견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들 의견을 보려면은 메타크리틱이라는 평론 사이트를 보시면 돼요. 아, 그건 뭐예요? 메타크리틱.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바일은 그냥 구글이라든지 앱스토어 이런 쪽 매출 순위 이런 것들 보면 되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오고 있는 다크 소울 장르의 이런 게임이잖아요. 네. 그쪽도 이쪽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메타크리틱이란 사이트는 그 영화, 게임, TV, 음악까지 그 모든 그 평론가들을 사이트를 한데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가격 비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게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건가요? 공신력이 있다기보다는 이것도 빅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죠. 아. 수많은 평론가들을 모아놔가지고. 여러분들 네. 주식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좀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파고 들지는 않거든요. 예를 근데 들면 네, 영화가 나왔다, 그 해외 유명 영화가 나왔다 하면은 평론을 보러 다 메타크리틱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마블 영화가 이거 재밌냐 안 재밌냐? 마블 새로 나온 TV 시리즈 재밌나 안 재밌냐? 그러면 그러면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거 네네.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러면 메타크리틱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72점이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72점이면? 72점이면은 그 이거는 한 75점 정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아까 기억해 두세요. 네. 그냥 뭐 외워두셔도 되고, 아까 스팀에서는 85%, 네. 그리고 여기서는 72점, 아니 75점.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점이다. 개인 평론보다는 네, 전문가들. 전문가 평론이 좀 더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평론은 그냥 별 5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문가 평론은 별 4개 넘으면 괜찮다. 아, 이렇게 약간 기준을 달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맛집으로 따지면 별점 5개 중에서 4개 반은 돼야 우리가 찾아갈 만하다 네.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다 그거보다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네. 5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돼도 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75점이다. 네. 아, 그러니까 이해되네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72점. 네. 뭐 좀 안 좋아진 거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76점. 76점인데 예, 계속 리뷰가 나오면서 점점 낮아졌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유저 스코어 옆에 보시면 이건 유저들이 평가를 내린 건데 네. 518명이 6.9. 평가를 내린 점수가 6.9점이에요. 아, 이거는 10점 만점인가요? 그렇죠. 10점 만점. 아, 이것도 그러면 최소한 7.5는 넘어야 네. 된다.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메이드도 같이 점검을 했지만 그때 이후에 지금 반응을 보시면요,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 그래서 크래프톤 지금 산다 안 산다? 저도 이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게임에 대해서 이 정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쭉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오이즈,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임즈 2종목 말씀을 드렸죠. 위메이드, 네. 그리고 크래프톤. 크래프톤. 예, 2종목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 지금 2종목 다 지금은 아직까지 신작이 나왔는데 별로 평이 안 좋았다. 그렇죠. 속된 말로 망했다까지는 아니지만 평타보다 훨씬 안 좋았다.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위믹스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네. 두렵다. 두려워요. 두렵다. 두려워.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네오이즈뿐만이 아니라 온갖 게임즈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피해 거짓. 피해 거짓은 그러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콘솔 게임. 자, 네오이즈를 물어보셨어요. 네네. 이정수님께서. 네네.
다 네. 네오이즈는 그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뭐예요? 피그거시시란 게임은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장르인 소울라이크라는 장르 액션 게임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못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잖아요. 네. 소울라이크가 뭐냐고요. 우리가 이거 구글링 해봐야 돼요? 네이버 쳐봐야 되나? 작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했고 그 게임 전문 그 스트리머들이 가장 많이 한 게임이 엘든링이라는 게임이에요. 엘든링. 그건 네. 들어봤어요. 엘든링. 이거 일본 뭐 네, 프롬소프트예요. 프롬소프트에서 네. 만든 게임이잖아요. 네. 엘든링. 그게 그 CD 타이틀만 해가지고 뭐 몇백만 장, 1,500만 장 이상 팔린 1,500만 장. 네. 아 그러면 이거 대박인 거죠? 엄청난 대박이죠. 엄청난 대박.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CD 타이틀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하나에? 그 정도 AAA급 게임이면은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에서 사용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네. 스팀에서 사든지. 그렇죠. 스팀에서 사서 PC에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CD를 구매를 해가지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에서 플레이를 하든지. 네. 그게 1,500만 장? 네, 모든 기종 합쳐서 1,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64,800원에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네. 64,800원. 가격 보여주세요. 네. 아니 아까 64,000. 여기 있다 여기. 네네. 자, 총 리뷰 개수를 보시면 44만 4. 아. 비교가 안 되죠. 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게 64,800원인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공 CD에다가 이거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네, 그대로 네. 파는 거잖아요. 그냥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운로드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실제 원가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이제 개발비나 물론 이런 것들 다 녹이긴 그렇죠. 했지만 이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상 가면 대박이다. 그 혹시 기준점이 있어요? 일단 이것도 영화처럼 제작비와 비례해가지고. 그렇죠. 네, 제작비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거짓 얘기할 때 우리가 네. 이번에 그 게임스컴 우리가 그 독일에서 있는 세계 3대 게임쇼 그렇죠. 거기에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때 상 받았잖아요. 상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 점검을 해보면 네. 이게 100만 장이 팔릴 것이다. 아니다. 200만 장, 300만 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팔린 금액에 하나에 뭐 7만 원 잡으면 네. 한 50% 정도는 영업 이익으로 그대로 끌고 내려올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낙관적인 이걸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자, 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다크 소울이란 장르가 뭐예요? 일단 이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그 다크 소울 장르 대표적인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그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고. 그래서 네. 소울 라이크. 네. 그리고 엘든링은 이런 시리즈로 만든 게임 중에 최신작입니다. 네,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 리뷰들은 98%가 긍정적인 리뷰였고요. 전체 리뷰 중에서는 91%가 긍정적이네요. 그래픽도 네. 그렇듯하다. 메타크리틱으로 보시면은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냐면 갑자기 네오이즈도 질문이 나와서 이제 네. 여쭤보셔서 말씀 드리고 있는 건데 96점이네. 96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 소울 라이크라는 장르가 우리가 라이크라고 얘기하는 게 네. 리니지 라이크. 비슷하다. 뭔가랑 비슷하다. 라이크가 뭐뭐 같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리니지 만들고 나서 리니지 라이크 종류 컨트롤 CV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그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만들어지듯이 네네.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이 데이트를 치다 보니까 소울 라이크라는 장르가 만들어진 거고 소울 라이크라는 게임의 특성은 난이도가 어렵고 난이도가 어렵다. 액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적들과 싸우면서 일종의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뭐 최종 보스 깨는 최종 보스 이겨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보스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공략법을 찾으면서 계속 죽어가면서 그 키어를 느끼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다중 접속 해가지고 하게 되는 역할 수행 게임인 MMORPG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MMORPG는 보스를 여러 사람이 그 때려잡는 온라인 접속해가지고 우리가 리니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이 스펙이잖아요. 그렇죠. 현질을 많이 해야 이게 네. 스펙이죠. 이거는 온라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잠깐만요. 네.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스팀에서 하는 거. 스팀-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스팀에서 뭐 하는 플랫폼이 거겠지만. 있고, 그 플레이어가 뭐 난입하거나 이런 부분적인 온라인 기능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플레이해 나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디아블로 네. 우리가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디아블로 2 재밌게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저는 혼자 네. 플레이 싱글 플레이였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느낌의 게임이다. 네, 그런데 액션성이 훨씬 강하고 네. 자기 실력이 늘어간 재미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현질이 꼭 아니더라도 현질로는 이걸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다. 네. 실력이다.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면 네오이즈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해서 현질을 유도하기보다는 많이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팔아야 돼요. 한 번에 많이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임의 특징은 게임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할인가가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러겠네요. 네. 신작은 당연히 비싸게 받는 네. 거고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네. 자, 그래서 네오이즈 질문 주셨는데 일단 결론. 네오이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오이즈는 일단 피그거칫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네. 이게 게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너무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TP의 거짓은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출시 일정 나와 있나요? 출시 일정이 최근에 연기가 자주 돼가지고 정확한 일정은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피그거짓 23년 발매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네, 2023년 발매 예정이고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데 내년 상반기로 저도 좀 예전에 좀 점검을 하긴 했는데 뭐 2, 3월 뭐 얘기하기도 했는데 출시 일정이 맨날 바뀌니까 그러니까 국내 게임들도 그렇지만 해외 게임들도 그렇지만 완성도에 따라서 그 출시 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일단 게임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여쭤봤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네오이즈도 결국 위메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쪽 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물론 하나의 신작이 나왔었을 때 대박이 터졌을 때 혼자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섹터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그때 이제 소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똥물을 제대로 튀겨버렸어요. 네. 그때 닥사에서 이제 그때 상패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 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룽투 코리아부터 해서 엄청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똥물을 진짜 제대로 튀겼거든요. 그러면서 다 같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오이즈도 위믹스 따라갈 겁니다. 최소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그러할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네오이즈 저라면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시면 일단은 피해 거짓 바라보시고 하는 거면 좀 더 기다려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출시일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뭐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 제가 오늘 좀 궁금했던 게 미스터 블루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미스터 블루 비롯한 이런 웹툰, 웹소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올려주신 카카오,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점검을 해드릴게요. 미스터 블루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니까 한번 봐야 변동성이 근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 무증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었다. 네, 200% 무중 이슈가 이날 있었죠. 이날 네, 있었고 어제 네, 그리고 두 번째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이런 효과가 같이 지금 녹아 있는 가격이다라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원작이 웹 소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혹시 이거 채널 같이 라이브 온라인 스트리밍 한다는 거 올라갔나요? 저희 채널에도.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으신 분은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서 지금 100% 올라왔거든요. 보시면 3,600원에서 지금 8,300원이기 때문에 100%가 넘게 올라왔죠. 그죠? 3,600원이니까 7,000 대략 한 300원 정도. 그게 100%인데 오늘 8,300원까지 찍었으니까 100% 넘게 올라왔으니까 일부 참길 수 있는 거 참겨가는 가운데 신규 접근은 조금 저라면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네. 지금은. 네. 왜냐면 일단 무증 관련된 이슈에 따른 권리관계 내용 얽혀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재벌집 막내 아들 효과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견이 분분해요. 확신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레몽레인 보시면요. 레몽레인은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오히려 이 친구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영우 효과 A 스토리 한번. A 스토리도 그때 2배 올라왔다가 보시면요. A 스토리도 우영우 효과 때문에 그때죠. 네. 그쵸. 보시면
네, 16,000원에서 35,000원까지 대략 2배 넘게 올라왔다가요. 35,000원 찍고 나서 지금은 얼마까지 빠졌냐면 다시 한번 17,000원 제자리까지 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웹툰이다, 웹소설, 웹소설이다 주목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온 게 이 자리입니다. 우영우 효과. 그러면 레몽레인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하기 전에 대략 한 19,000원 가격대. 그러다가 39,600원이니까 2배 올랐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29,000원.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밀렸죠. 경계감이 많이 필요하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경계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뭐 K-팝, 그렇죠. K-팝 네. BTS, K-팝, 그리고 이런 K-드라마, K-드라마.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줬잖아요. 제대로 보여줬죠.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에 따른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는 K-웹툰을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K-웹툰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런 미스터 블루, 그리고 또 어떠한 종목들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놓는데, DNC 미디어는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의 IP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DNC 미디어가 이제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 IP를 가지고 웹소설을 기반으로 추공 작가님이죠. 네. 추공 작가님은 이런 그 웹소설을 기반으로 레드 아이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장성랑 작가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네. 그 작가님은 이런 스튜디오에서 웹툰화 시켜서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도 지분 투자 들어갔고. 그죠? 그렇죠. 이게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제가 미스터 블루를 주목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웹소설 이 IP를 기반으로 하는데 미스터 블루가 2분기에 동아미디어와 영상 시공 미디어 2위 업체, 3위 업체를 한꺼번에 사버렸어요. 웹소설 프랜차이즈 2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 1위 업체는 DNC. 미디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기존에 무협 이 장르 혹은 BL이라고 하는 보이즈 러브 네. 뭐 이런 장르만 하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웹툰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었었죠. 그러면서 3분기에 턴어라운드 했었고, 근데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그 K-웹 드라마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효과, 이게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이쪽까지 터진 거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탑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탑툰과 노벨피아라는 그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 가지고 있고요. 노벨피아면 뭐 문피아급이에요? 문피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웹소설 탑티어는 보시면 크게 보시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리디북스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좀 그보다는 낮은 티어. 좀 더 낮고요. 그래서 웹소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요, 이 네, 친구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타코미디어도 그런 플랫폼 중에서 노벨피아는 뭐 문피아나 조아라 이런 그 좀 서브컬처 같은 웹소설 플랫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는 레진 코믹스를 갖고 레진 코믹스 하면 약간 야툰 뭐 이런 쪽 느낌 아닌가요? 다양한 그러니까 그 웹툰 그러니까 좀 인디 웹툰 중에서는 네.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좀 초창기에 나온 그런 키다리 스튜디오. 네. 왜냐면 키다리 스튜디오가 그 약간 드라마 비슷한 그런 장르, 약간 네. 그 그림체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애니플러스는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애니플러스는 사실 그 일본 애니메이션 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 네, 그리고 라프텔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전문 OTT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일본에 비슷한 업체 있지 않나요? 대원 아니요, 대원 미디어 말고. 네. 그때 애니 뭐였죠?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업체. 왜냐면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일본 애니메이션 상장사, 이게 시청이 거의 3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름이 애니 뭐예요? 네 글자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상장사 뭐 해가지고 하는 쪽인데 라프텔 여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 업체가 거의 3조까지 갔어요. 제가 지금 일본 업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네. 그래서 일본 업체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과 거의 비슷한 업체고 일본이 3조 갔으니까 애니플러스도 같이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이런 서브컬처 문화가 이제는 이런 메인스트림, 메인 컬처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서브컬처가 말 그대로 그 메인스트림 밑을 깔아준다 해서 서브컬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버튜브. 네, 최근에 버튜브. 이런 쪽, 나 버튜브라 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버튜브 이러니까 갑자기 입꼬리에 웃다가 갑자기 설명드리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버추얼 유튜브. 버추얼 유튜브. 버추얼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인간 뭐 애니메이션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런 쪽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상 그 유튜버라고 하면은 사실 당연히 유튜버가 본진이고 국내에서 가상 그 유튜버들은 그러니까 일종을 말하면은 가상 캐릭터들이 자기 아바타가 돼가지고 아바타, 네. 메타버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기 모션을 캡처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얘가 제 얼굴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애가 대신 막 움직이는 거죠. 아, 내가 움직이면. 네, 내가 움직이면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아, 그럼 이거 하니까 좀 같이 이거 할 것 같아서. 그럼 저는 이걸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네, 이렇게. 가상 주식 스트리머 고릴라 PD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나왔네. 애니컬러. 갑자기 네 글자인데 생각이 안 났어. 두 애니컬러? 글자. 애니컬러. 그 일본 업체가요? 일본 업체가 이름이 애니컬러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근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이슈가 된 게 이슈가 있었죠. 애니플러스가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애니큐브가 일본 시장에서 한 15%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애니플러스도 같이 덩달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애니컬러가 이번에 상장하고 나서 락업 걸려있는 6개월 락업 물량 있죠. 네. 이게 한꺼번에 털릴 수 있다 하면 오버행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수급적인 부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자리 찾아가고는 있는데 여튼 뭐 관련된 웹툰 관련된 기업들은요. 앞서서도 우리가 미스터블루 봤듯이 변동성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쪽이 주목을 받고 있다더라 정도로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 웹소설 업체 뭐 대원미디어도 있고요. 대형문제도 있죠. 예, 최근에 애니메이션 제작한다고 하는 그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는 사실 결이 다른 게 그 아동용 컨텐츠를 제작하니까. 아동용인데 캐리소프트가 캐리언이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은 지니아 놀자, 지니 언니.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로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장한 이번에 상장한 SAMG 엔터. 네. SAMG 엔터 이런 쪽도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삼성 출판사도 볼 수 있고. 삼성출판사 그쵸. 핑크퐁. 우리가 핑크퐁 네. 얘기할 수 있고 SAMG 엔터는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네. 캐치 티니핑 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게 딸 키우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 특공대 네. 뭐 이런 거 제작하는 업체고 그 미라큘러스 그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뭐 이런 거 제작하는 업체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그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제가 알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보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여튼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가 순환매가 돌아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미스터블루나 이런 쪽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밑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뭐 종목들 이런 부분을 스터디한 다음에 매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종목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제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를 일단 먼저 보시죠. 카카오, 현대중공업 둘 중에 아무거나. 카카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는 사실 그 요즘에는 납폭과대로 한 번씩 그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 함께 같이 세트 메뉴식으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웹툰 관련해서 최종 보스는요. 네이버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하게 이거예요, 진짜. 그런데 일단 네이버는 웹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부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가치가- 퓨어한 업체라기보다는 복합 기업 느낌이잖아요.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반응이 좀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는 지금까지 안 파시는 분들이라면요. 이거는 지금 뭐랄까 지금은 오히려 시간을 녹이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카카오. 사실은 기업을 길게 갖고 있다 보면은 사실 기업 가치는 뭐 그렇게 뭐 갑자기 오래 변하지 않는다. 1년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았는데 1년 후라고 안 팠냐 이런 이야기가 펀더멘탈 있는데 변화는 없는데 카카오는 많이 다르잖아요. 시장에서 네.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요. 네. 달라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일단 그것도 있고요.
그 분할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지주사 할인. 그쵸? 지주사 할인이 너무 세게 들어갔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카카오는요.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언택트라고 하는 우리가 팬데믹 기간 네.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그 시기를 관통하는 하나가 키워드 그랬었죠. 그리고 그 시기의 주도주 네. 이 부분이 결국 플랫폼 그리고 언택트로서 주도주인 카카오와 네이버 네카오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저물어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10월경이었나요? 국정감사.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추세적으로 하향 이탈한 이후에 한 1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약 60% 이상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얻어맞는 것이니까요. 이게 좀 근데 이것도 약간 민감할 수 있는 게 꼭 정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게 트렌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도주 장기 매매 할 때도요. 일단 주봉상 추세 깨지잖아요. 그럼 절반 이상은 그냥 챙기세요.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4만 원 이거 주도주 추세 깨질 때. 네. 사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기간 때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사실은 그 코로나 기간 때 카카오를 산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 이게 완전 여론은 문매를 맞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LG 화학이 결국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분할 상장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물적 분할은 사회 악이다. 네. 국민주에서 국민 배신주가 됐다. LG에너지솔루션 그 사건이 사실은 2022년을 가장 초반에 네, 초반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가장 핫했었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또 핫했던 게 오스템 임플란트였죠. 네, 오스템 정초부터 이제 거래 정지라고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 횡령도 진짜 드라마틱하게 2천 몇백억 정도 했죠. 네. 뭐 그거는 뭐 차치하고 네, 네. 여튼 카카오는요. 지금은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만 6천 원이면 지금 보시면 거의 4분의 1토 막 75%가 마이너스거든요. 75% 마이너스고 실적도 확실히 좀 최근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적도 확실히 꺾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75% 빠졌는데 팔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파는 건 좀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3개월 전에도 6개월 전에도 그리고 거의 뭐 이와 관련돼서는 꾸준히 계속 같은 그렇죠. 의견을 주셨죠. 추세 하향 이탈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낮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이고 지금 당장은 돈은 잘 벌지만 결국 시장 목소리는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 지수가 방향성을 턴을 해야 같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우리나라 지수 2130 이 부분이 그래도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진 바닥인지 단기적인 바닥을 집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깨지지 않은 이상 카카오도 뭐 전저점 46,500원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이탈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뭐 4만 원, 3만 원 뭐 엄청나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은 시간에 녹여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중공업은 사실은 굉장히 조선 섹터가 트레이딩이 너무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섹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업 이슈도 생각해야 되죠. LNG 값도 생각해야 되죠. 원유 값도 생각해야 되죠. 하나하나 체크를 네. 해보죠. 어제 왜 올라왔죠? 현대중공업이? 파업 타결. 네, 타결됐죠. 파업 타결. 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중에서 중공업 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하는 쪽이 현대미포조선이었어요. 미포조선이 순이익단에서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는 유가 떨어져서. 네. 왜냐면 현대모백스가 현대미포를 봐야죠.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각광을 받았다가 최근에 가장 흐름이 안 좋은 이유는 유가 떨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이 하고 있는 쪽이 원유 운반선, 네. MR탱커라고 하는 원유 운반선, 중소형 선박이 이쪽이 주력 선단인데 유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이쪽도 여기도 수익성 저하될 수밖에 없다. 수주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흐름과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얘는 반대로 가잖아요. 현대중공업 되게 견조한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고.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중공업은 왜냐면 제가 왜 물어보는 거냐면 저랑 김 PD랑 관련돼서 주식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요. 그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면서 초기 데이터나 이런 부분 자체 수집이나 구성하고 만드는 것 자체를 김 PD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조율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의견 같은 경우를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과 업황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를 한 종목 깔고 가야 된다 하면 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다. 미포조선은 미포조선은 너무 그 베타가 좀 너무 세서 네. 좀 까리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저도 비슷해요. 좋은데 왜냐면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받은 거 작년에 수주받은 게 소위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건조가 돼가지고 실제 인도가 되기까지 시간이 한 2년 6개월에서 3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게 되면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만큼 올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내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이후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자체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자체가 올해 3분기에 분기 단으로 처음으로 넘었고, 연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3년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현대중공업을 보기 전에 조선 기자재업체인 이런 그 피팅, 강관, 뭐 이런 쪽을 쭉 체크를 하고 있는데, 팅이 한번 크게 각광을 받았어요. 이런 쪽이 각광을 크게 받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배를 만들기 전에 배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뭐 강관이나 뭐 실리콘 헤드나 관련 엔진이나 이런 쪽은요, 주가가 미리 이렇게 움직였어요. 성강밴드도 그렇고 뭐 HSD 엔진, 듀얼퓨얼 엔진 뭐 만드는 이런 쪽이죠.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먼저 이렇게 견조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빠진 거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견조하게 움직였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친구들이 배가 인도가 되면 보통 우리가 돈을 받을 때요, 배 같은 경우 수익을 어떻게 잡냐면 계약할 때 10%,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도금 10% 받다가 헤비테일 방식으로 마지막에 배를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60%를 한꺼번에 받거든요. 네. 그럼 배 인도하는 시점에 대부분 수익화되는 부분이고, 물론 중간에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잡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이제 뭐 충당금을 설정한다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막판에 이런 부분 수익화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뭐 결국 나중에 받지만 그 전에 미리 물건은 그 기자재들한테 떼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재 업체들은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한 2년 후에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기자재 업체들은 미리 배를 만들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한 1년 전쯤에 숫자는 먼저 많이 찍히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조선 기자재나 이런 쪽이 오래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거보다 한 발 앞서 6개월 1년 앞서서 이런 쪽의 숫자가 뽑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내후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쪽도 네. 숫자를 더 뽑아 나오는 시간.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숫자가 다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은 길게는 좋게 봐요. 네. 길게는 좋게 보고, 물론 아직까지 이런 지수 관련된 이런 대형주들, 성강밴드는 이런 모습이 지금 같이 나타났었죠,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이제 밑에서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트레이딩으로서는 사실 저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거든요. 트레이딩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안 왜냐면 너무 맞-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예, 오락가락해서 저랑은 잘 안 맞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모아가시고 포트에 꼭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박경진님과 무로나님께서 인사도 주시고 팬이 많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호프 365님께서 TV 오픈하신 거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얼굴에 금칠하는 것과 마케팅하는 재주는 참 없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진지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거짓부렁 안 하고 진실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에 금칠해가지고 어떻게 마케팅할지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DY 파워 한번 체크해드리고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DY 파워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한 1시간 정도 했나요, 지금? 네, 우리가? 1시간 딱 됐습니다. DY 파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DY 파워도 최근에 그래도 좀 이쪽도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진성 TC 이런 쪽을 좋아하거든요. 네. 건설 기계 장비 쪽. 네. 이쪽은 유압 실린더 하고 있는 쪽이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유압 실린더 하고 있는 쪽이고 이쪽은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은 탄탄하네요. 네. 네,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3,800억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3,400억, 3,000억 이렇게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작년에 4,300억 그리고 탑라인을 봐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올해 지금 보면 분기 일단 기준으로 진짜 이 친구는 1,023억, 1,020억, 1,032억. 꾸준갑이네요. 네, 꾸준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올해 한 4천억대 초반 나오는 회사이고요. 회사이고 이익단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60억 정도 이렇게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네요. DY 파워. 우리가 뭐 진성 TC, DY 파워, 건설 기계 쪽에서도 항상 같이 언급하는 쪽인데 저는 진성 TC는 되게 이번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실적으로서 크게 나왔죠. 예. 실적이 이번에 3분기가 유독 좋았어요. 보시면 130억 100억 하다가 190억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사야 돼 하면서 시장에서 질렀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역성장이 좀 일부 나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나왔고 탑라인 자체가 크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건설 기계라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은 업체별로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피팅 관련해서 성강밴드처럼 조선사에 많이 들어가는 피팅 업체도 있지만 네. 제가 내일 점심때 IR을 DK락도 한 번 더 갔다 올 건데 DK락은 조선사에 들어가는 원래 얘도 피팅 밸브 쪽인데 조선사에 들어가는 비중은 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별로 좀 따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쪽은. 일단 DY 파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플랫한 것 같아요. 플랫한 것 같고 이쪽은 좀 더 이제 저도 좀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네옴이다. 그리고 이쪽이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또 우크라 재건이다. 우크라지. 네. 건설기계 쪽. 건설기계 쪽이니까 이런 쪽으로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오면 보유하고 있으면 저라면 좀 줄일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테마적으로 최근에는 워낙 종목장이니까 그런 부분 나타날 때 그냥 일정 부분 좀 팔자. 그리고 이 친구 실적도 좋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적 좋고 싼 종목들 지금 널렸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오히려 제가 11월 달에 실수를 했던 게 워렌 버핏도 샀다. 그리고 외인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PR 밸류에이션 4배, 5배, 6배짜리 널려있는 반도체 쪽, IT 소부장, 기술주 성장률 이런 쪽으로 키 맞추기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 안 나오고 완전 테마주, 종목장 나와버리니까 저도 여기서 약간 실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시장은 완전히 그 개별종목 각계전투로 각계전투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튼 단순히 실적만 좋다고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 외단으로 테마적으로 한 번씩 튀어오면 일단 요즘에는 챙길 수 있는 거 좀 챙기고 나서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를 말씀하셨는데 네이버는 사실 저희 아까 카카오 이야기한 거 거의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제가 카카오보다는 좋아하는 게 네.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좀 더 이런 카카오처럼 쪼개가지고 최소한 쪼개기는 안 했잖아요. 네. 네, 쪼개서 이런 것들은 안 하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좀 네. 말씀드렸나요? 잠시만요. 1시간 6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시간 6분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이런 것들 많이 만들려고 해요. 네. 그리고 중국 비중 40% 높다. DY 파워. 그쵸. 굴삭기 뭐 이런 쪽, 유압 실린더 이런 쪽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도 맞아요. 그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DY 파워는 또 중국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 한 번씩 나오면 오늘 관련돼서 또 그 코로나 정책 완화하는 것도 뉴스 또 돌았고 제 채널에 또 올려놨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돼서 또 올라오면 그와 관련돼서 올라오면 저라면 요즘에는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동시 시청자 수가 58명까지 올라왔어요. 네. 오늘 많이 정말 찾아주셨는데 네.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죠. 저는 네. 진짜 거짓말하고 한 5분, 10분 모시고 저희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까지 합치면 65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 장중회랑 또 방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 볼게요.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네. 유튜브 채널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채널이나 또 텔레그램 뭐 이런 데들도 올려드리니까 그런 데서도 좀 그 여러분들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유튜브에. 쉽게 들어가실 수 있죠. 유튜브 네, 유튜브에 닷컴에서. 그래서 그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면요, 제가 일주일에 뭐 딱 그 정기적으로 그 뭐 일전에 우리가 종목을 참견했었잖아요. 네. 종목을 참견처럼 종목에 대해서 상담하는 이런 그 실시간 방송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또 1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 상담해드리니까 좋겠죠. 이런 것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 댓글 달아야 돼요? 뭐 커뮤니티 이런 것도 이용해야 되나요? 커뮤니티 들어가시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한다 하면 이 공지를 아, 해드릴 밑에 거예요. 댓글이나 이런 데 네. 남겨주시면 그러면 일단 어떤 종목을 요청 상담 받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저랑 그 대표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많이 알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는 좀 더 긴장하지 않고 더 열심히. 네, 이 친구가 지금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원희님께서 왔다 하면서 이제 지금 저희 구독자 에어컨 맞아요. 네. 유튜브도 하나요 해서 새로 오셨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사판 깔라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11월 중순 이후에 왜 이렇게 좀 뭔가 꼬여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내놓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봐오셨잖아요. 1년 넘게.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좀 더 공지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